김해에서 즐기는 이색 여행. 다양한 체험과 행복한 먹을거리가 가득. 딜도라와 함께 떠나는 행복한 여행. 잠시 후 소개하고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장어에 군침이 꿀꺽. 김해의 명물 민물장어와 고소하고 담백한 김해 뒷고기의 한판 대결이 펼쳐졌으니 못생겨도 맛은 좋아. 오직 김해에만 맛볼 수 있는 맛의 향연 공개합니다. 금관가야가 남긴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경상남도 김해. 찬란하고 화려했던 가야 문화와 김수로왕의 흔적을 지역 대발견 위대한 유산에서 만나봅니다. 지역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발전소의 유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24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오른다는 입춘입니다. 네. 입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데 진짜 약간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춥지 않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입춘에요. 맑고 바람이 안 불면 그 해가 풍년이고 병이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입춘은 봄이 시작되는 절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럼요.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대문에다가 또, 왜 네. 입춘 대길이라고 맞아요, 붙여가지고 맞아요. 복을 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명절도 또 시작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절기 대부분은 중국에서 그 유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르다 싶은 것도 많아요. 네. 입춘도 사실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 곧 봄이 오는 그런 기분을 더 일찍 갖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이제 명절 때 귀경, 귀성 이제 여러 네. 가지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향길은 아마 7일 그러니까 설 전날이죠. 네. 그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귀경길은 설 당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네, 유영선 씨가 말씀해주신 네. 그 설 연휴 전날 저녁에 교통사고가 또 가장 많이 그렇죠. 나는 시간대라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돼요. 네. 가족을 만난다는 그 들뜬 마음은 그래도 안전운전으로 좀 가라앉히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는 냉정하게, 네. 가족 생각할 때는 팍 들떠서 이렇게 네. 딱 변하셔야 되는데 네. 졸릴 때는 답이 없어요. 네. 여러분 뭐 무슨 껌을 씹는다, 뭐 먹을 걸 간식을 먹는다, 네. 뭐 물을 마신다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잠깐 5분이라도 자야 되는데 요즘 졸음 쉼터가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냥 들어가세요. 잠깐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그리고 위해서요. 또 이 소주 5잔이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네. 음주운전도 금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수치도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냥 뭘 무슨 잠을 안 잔 것 같은 효과가 아니라 그냥 절대 술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운전하지 않는다. 그냥 철칙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차고 안전한 정보가 가득한 지역발전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 지역을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지역 대발견 시간인데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와 자부심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네. 김해는 도시적인 아름다움과 또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김수로 왕으로 유명한 금관가야, 이 음. 가야의 역사를 또 그대로 그럼요.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6가야국 중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네. 하만의 이제 아라가야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나는 곳 금관가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가야 6개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네. 금관가야의 유적들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김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 네. 들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해의 구시가지를 중심으로는요, 이렇게 가야 왕국의 역사 유적지가 네. 많지만요, 또 새로운 이색적인 장소도 굉장히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정말 맛보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행복한 여행 딜도라 씨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행 딜더라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에 왔는데요. 오늘도 어떤 여행이 될지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따라오세요. 경상남도 동부에 위치한 고장 김해.
이곳에서 즐기는 이색여행, 진귀한 볼거리와 이런 그림들을 보면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즐거운 체험까지. 진짜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오감 만족, 즐거운 경상남도 김해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딜도라 씨가 찾은 김해의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회연마을인데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동네 같은데 이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골목이 진짜 예쁘다. 골목마다 그려진 그림이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기 충분하죠. 색다른 명소로 김해의 핫플레이스 중 한 곳이라고 하네요. 이거 봐봐요. 이거 그대로 살렸어요. 여기서 그냥 물 진짜 나오는 것처럼 트윗에 물 뿌리는 것처럼. 대단해. 이곳에서는 벤치 하나도 평범하지 않은데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피곤하면 여기 앉아서 막 쉬고 가능해요. 그림 하나 더했을 뿐인데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회연마을에는 이렇게 골목 어귀마다 아름다운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마을의 이야기를 주민을 직접 만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골목들이 다 예뻐요?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옛날에는 여기 중심 도시였는데 지금은 동네가 많이 낙후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집들이 다 옛날 집이고 이래서 여기가 좀 무번지대였거든요. 캄캄하고 막 어둡고 이래서 이제 요번에 그 우리 골목을 한번 꾸며보자 해서 요 시범골목으로 지금 꾸며놓은 건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고 분연들도 많이 오고. 와, 정말 그림 하나로 느낌이 달라졌네요. 요런 거는 그 재활용입니다. 수저잖아요. 수저하고 밥그릇을 가지고 여기는 동네 알림장 같은 거 붙이고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다 붙여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여기 딱 붙이면 붙는답니다. 네네네네. 알림. 알림판. 신기하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회연마을을 찾으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옛 유적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 뭐예요? 조개예요? 예,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습니다. 굴 같은 거를 많이 이래 잡아서 먹고 그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갔나 봐요. 옛날에 이게 살았던 생활 그 쓰레기거든요. 이게 하천이라는 중국 돈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외국이랑 무역이 잘 되었던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봉황동 유적 폐총을 통해 가야의 생활과 문화, 사회상 등을 엿볼 수 있겠죠. 아 어머니 예. 아까 봤던 조개 이거 벽 있잖아요. 예, 예. 거기랑 연결된 거예요? 아, 예. 옛날 이제 여기 요 쭉 나가면서 거기서 단면으로 잘라놓은 거고요. 여기가 이제 전부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렸던 그 언덕입니다. 생활 쓰레기들이 역사에 남아 당시 사회상을 가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재밌네요. 즐거운 김해 여행,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풍기는데요. 여기는 김해의 외국인 거리예요. 진짜 외국에 온 것 같대요. 일명 김해의 외국인 거리라 불리는 종로길은 서울 이태원이 부럽지 않은 곳인데요. 간판부터 남다른 포스를 풍깁니다. 오! 비디님! 오즈베키스탄 음식! 비디님 우리 오즈베키스탄 음식 먹어요 오늘! 빨리 가요 비디님! 김해에서 만나는 우즈베키스탄. 오즈베키스탄 식당 아살라마리쿰 야시무스 인사말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곳. 내부가 우즈베키스탄을 통째로 옮겨온 듯 이국적인 느낌을 풍기는데요. 김해에 이런 곳이 더 있었네요.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자리부터 빨리 잡아야겠죠? 오즈베키 음식 비디님 진짜 맛있어요 메뉴판을 펼치고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여기 양
양으로 된 숲 있잖아요. 네, 양고기 수프 양고기 맛있습니다. 수프. 쇼르바라고 합니다. 쇼르바. 그 다음에는 샤실리. 샤슬릭은 양꼬지라고 합니다. 꼬지는 숯불에 양꼬치. 굽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나라는 빵 먹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주식이 밥 말고 빵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빵을 드십니다. 빵을 뭐라 그러죠? 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솜사. 손님들이 오면 만들어주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이것도. 예, 그쵸? 맞습니다.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딜도라시의 말처럼 맛있어야 할 텐데요.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음식들, 비주얼을 보니 군침이 도는데요. 양고기로 만드는 숯불 고지입니다. 숯불에다가 굽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맛있겠고 저것도 맛있겠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딜도라 씨는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어머 고향 사람을 만났네요. Kino xale taniyamiz bularni. Xursandman, chunki kursga xursand. 와 딜도라 씨 영화도 출연하셨군요. 이분들에게는 슈퍼스타가 따로 없습니다. aytdim sizga televizorda ko'rganman. Nega o'zingiz ko'rmagan televizorda anavi kelin nima? 오 바로 이 영화인가 본데요. 화면 속 여주인공이 바로 딜도라 씨네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과 달리 스크린 속 연기는 진짜 명품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명한 영화라고 하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한국에 아빠랑 같이 살아서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즈베키스탄 남자랑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이 얘기예요. 오늘 이곳에서만큼은 리포터 딜도라가 아니라 영화배우 딜도라 씨가 됐네요. 인기 만점입니다. 수다를 떠는 동안 음식이 벌써 다 됐는데요. 다시 주문하시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썸사입니다. 방석회 고기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솜사. 이게 솜싸죠. 네, 솜사. 오, 속 봐봐요. 첫 번째로 나온 요리는 우즈베키스탄의 쇠고기빵 솜사인데요. 이건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온 것 같아요. 우리 입맛에도 맞는지 한번 검증해 들어가 볼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요? 입맛이 맞아요? 약간 만두 같기도 하고요. 네. 두꺼운 만두. 네, 네. 그런 맛도 나고. 소고기 맛이 맛있네요. 우와, 이번엔 양꼬치.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이에요. 남자들한테도 좋고요. 꼬치 요리는 맛없기도 쉽지 않죠. 숯불에 구워 그 맛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빵 먹어야 되는데요. 빵. 우즈베키스탄의 정통 식사법. 빵 한 입 먹고 그 다음으로 고기 한 입. 빵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자주 놀러 오시라고 제가 신요거트도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신요거트가 우리나라에서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는 되게 몸에도 좋고 유명한 음식입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임신 하잖아요, 여자들이. 진짜 이거 찾아요. 우즈베키스탄표 요거트까지 한 입. 맛있어요. 이건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한국 요거트랑 좀 다르네요. 그쵸? 좀 짜면서 근데 우유 맛은 많이 나요. 우유 맛이 많이 나죠. 딜도라 씨 맛있게 드세요. 오, 오늘 요리 하이라이트 주인공이에요, 이거. 양고기 수프, 쇼르바. 이것도 빵하고 빵 한 입 먹고 이렇게. 진짜 맛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엄마가 그려준 그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김해에 와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는 딜도라 씨입니다. 이색 풍경을 보여준 외국인 거리를 뒤로하고 찾아간 김해의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클레이 아크 미술관입니다. 지금 전시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신기하게 생긴 조형물이 바로 이곳의 현재 메인 전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공사줄인 줄 알았어요. 패브리커라고 하는 가구 디자인 듀오가 생각하는 작업실의 의미를 담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가운데 있는 책상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 패브리커가 사용하던 책상을 가지고 와서 이곳이 자신들의 작업실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그래서 책상을 가져다 둔 것입니다. 클레이 아크란 흙과 건축의 상호적 관계 협력을 의미하는 합성어인데요. 흙을 의미하는 클레이와 건축을 의미하는 아크를 조합한 단어라고 합니다. 뭔가 만드는 도구를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도구들은 전부 쇠 파이프나 철을 다루는 도구예요. 제가 고물상에 몇 번 가봤는데요. 이런 거 다 고물상에 있는 작품.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작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번 작품이 된 이유는 우리가 요즘은 또 이 집에서 물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쓰는 일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들기가 줄 수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구를 작품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전시는 장인과 시각예술가, 디자이너들의 만들기를 통해 손 작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조명하는데요. 오는 2월 14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늘로 만든 의자인데요. 그 예술 작품 될 수도 있네요. 원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그늘. 근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작품이 된 거예요, 이거. 이곳 미술관은 크게 전시 공간과 창작 센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한 체험도 할 수 있대요. 우리 들어가 봐요. 이곳에서는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여기 어떤 곳이에요? 건축 도자 전문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 도자 중에 일부인 이제 타일이라든지 벽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제가 기획을 하는데 여기는 미니 타일을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험 공간이에요. 여기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용된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다 미니 타일 가지고 이용한 작품들이에요. 네. 이런 거는 화장실에서 하잖아요. 네네네. 샤워실 하실 수 네. 있고. 실제로 다 사용이 되는 공업 타일이고요. 이런 거는 애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요. 와. 성인분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 저도 하나 만들 수 네네네, 있을까요? 체험 가능하세요. 체험 아이템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이렇게 실비지신 도안을 이용해서 네. 이런 액자 만들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원숭이 되니까 원숭이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거 한번 체험해볼까요? 네. 미니 타일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은 간단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오늘의 체험 재료인 미니 타일입니다. 이건 목공용풀이거든요. 이렇게 제일 윗줄부터 가로 한 줄을 쭉 짜서 네. 이 색깔을 맞춰서 타일을 하나씩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색깔별로 다양한 미니 타일. 이렇게 붙이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기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딜도라 씨 집중해서 드디어 예쁜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와, 진짜 귀여운데요. 짜잔! 완성! 와, 김해 와서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구나. 진짜 즐거웠어요. 원숭이 뒤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름다운 벽화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회원마을부터 외국인 거리에서 즐기는 세계 각국의 음식까지 다양한 재미가 풍성한 경상남도 김해로 지금 행복한 여행 떠나보세요. 야, 아니 김해가 이렇게 다양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야 문화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네. 김해의 가야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회현 마을의 벽화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국인 마을. 네, 외국인 너무 종로길. 독특하고 네, 먹을거리까지 다 맞습니다. 나왔네요. 네. 정말 해외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줍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딜도라 씨 같은 경우는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느낌도 받으셨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우즈벡의 대스타 우리 딜도라 씨를 몰라뵈서 야, 이 우즈벡이 어쨌든 모국이니까 네. 한국에서 알아보는 걸 보고 또 얼마나 뿌듯하셨을지. 네. 그리고 보니까 정말 이 연기력, 물론 지금도 너무너무 방송 잘하고 계시지만 네. 우즈벡에서 정말 그 영화도 찍고 여러 가지로 대스타인 걸 저희가 또 새롭게 알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외길 가가지고 다양한 국적의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좋겠고요. 딜도라 씨도 명절 때요. 친정 생각이 좀 많이 난 때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딱 가가지고 고향의 그 느낌을 맞아요. 또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이 지역에 간다라는 게 사실은 그런 어머니의 품, 네. 고향의 느낌을 느끼러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클레이미술관 김해에 있는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네. 가면 역사 공부도 되죠. 네. 그다음에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네. 외국의 느낌도 맛볼 수 맞아요. 있죠. 여기다가 미술 체험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가기에는 정말 제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곳 미술관이요. 네. 어떤 체험뿐만 아니라 그곳 분위기가 느껴지는 어떤 조용하고 색다른 분위기가 또 다른 그 안락함을 준다고 하니까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김해를 좀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이제 네. 슬슬 출출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맞습니다. 김해도 분명히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만큼 먹을거리도 독특하고 네. 아주 맛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먹을거리 여행 한번 떠나봐야죠. 네, 사실 입춘에요. 새싹이 네. 막 피어나는 것만큼 우리 몸도요.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기운과 에너지를 막 쏟아내야 될 때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더 먹거리를 맛있는 걸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네. 힘나는 가야죠. 거야죠. 힘나는 거. 예. 힘나는 거. 이번 화면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자, 되고요. 이번에는요 장어입니다. 사실 김해가 옆에 민물장어 그렇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아주 또 뒷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저 처음 들었어요. 민물장어와 뒷고기 어떤 힘을 주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타 지역의 장어 구이와는 비교 마라. 오동통한 고기 한 점 속에 숨겨진 맛의 비밀. 모양은 제각각 그러나 맛은 1등급. 김해에서 이 고기를 모르는 이가 없다고 하는데 한 번 그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매력 김해 뒷고기. 아이고 맛있다. 전 국민에게 맛있다고 전해라. 유행어 하나 생각나네. 못생겨도 맛은 좋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스토리가 있는 맛집 찾아 김해로 지금 출발합니다. 50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낙동강 하류 일대에 찬란하게 꽃을 피운 금관가야의 도읍지였던 김해.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 어떤 맛집이 기다리고 있을까? 경치를 구경하며 낙동강변을 끼고 걷다 보니 여기저기 보이는 간판들.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도 장어, 오른쪽으로 돌려도 장어. 온통 장어 천국이로구나. 도대체 이곳에 왜 이렇게 많은 장어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네. 보니까 장어 식당이 되게 많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 지금 이쪽에 앞에 강이 있는데 이 강 쪽에서 예전에 그 한 50년, 60년 전에 이렇게 할머니들께서 민물장어가 강에서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그 대하에 담아가지고 팔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민물장어로 이쪽 강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고요. 지금 이렇게 그 장어 타운이 조성된 겁니다. 현재는 20여 개의 장어구이 전문집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노릇노릇한 자태를 보라. 군침이 절로 돌지요. 이곳의 민물장어는 꼬들꼬들하면서 담백해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명성자자합니다. 담백하고 진짜 끝내줍니다. 정말 맛있고 기똥차입니다. 전 국민에게 맛있다고 전해라.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하다. 그 전에 가보실 때가 있는데 따라오시겠어요? 물론이죠. 저희는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죠. 맛의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따라가 봤습니다. 식당과 별도로 떨어져 마련된 이곳은 도매와 손질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네요. 위생적인 면이 좀 좋아지죠. 그리고 여름이라든지 장어는 여름철에 많이 드세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면 그 고유물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냄새가 조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위생적인 이제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업주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의 주인공 장어를 제대로 만나볼 시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이 참 실하게도 이제 생겼다. 장어 따고 최근에는 자연산 장어의 수요가 적어서 양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양식 장어 중에서 품질 좋은 장어를 고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좋은 장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거의 이제 식당에서 구이용으로 쓰는 장어들을 1kg에 5마리짜리, 1kg에 4마리짜리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크다고 해서 이렇게 뭐 좋고 안 좋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구워 먹었을 때 이제 두껍고 얇은 차이인데 아무래도 이제 얇으면 드시기가 좀 편하죠. 비율로 봤을 때 아무래도 4마리짜리, 5마리짜리들을 더 좋아하시고 이제 업주분들께서 이런 거 더 많이 선호하시죠. 쓱쓱.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칼을 갈고 장어 난 뒤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사장님의 유쾌한 인사말 뒤에 장어 손질의 핵심 포인트. 등 윗부분 뼈를 따라 살점이 닫히지 않도록 조심조심 가른 후 내장과 굵직한 뼈를 제거하고 핏물을 닦으면 손질 끝! 저희 나라 양어장 자체가 한 80%가 전라도 쪽에 있어요. 네, 있고 이제 1차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죠. 네, 유통을 이렇게 전라도에서 거진 다 공수해온다고 보면 됩니다. 전북 고창에서 공수해온 풍천장어 깨끗하게 손질을 했으니 이제 요리를 해볼까요? 장어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구이줄이 들어갑니다. 석쇠 위에 일렬 종대로 착착 놓아두고 이제 구우려나 했는데 분무기로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립니다. 비린내를 잡아내는 저희들 그 특별하게 만든 효소입니다. 효소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비밀입니다. 장어 특유의 비린내를 잡는 비밀 효소를 뿌린 뒤 이제 10분간 뜨거운 불에서 구워주는데요.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익히면 빈틈없이 잘 구워진 노릇노릇한 장어납시오. 굽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여도 노하우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장어는 이제 등부터 구워야 돼요. 배부터 구워버리면 이제 장어가 많이 우그러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손님들 상위에 올라갔을 때 모양이 예쁘지 않겠죠.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예쁘게 구워내는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 집 맛의 비결 두 번째. 18가지의 약재와 과일을 넣고 6시간을 끓여 만든 특별한 양념지시겠고요. 이 특제 양념을 1차로 구운 장어 위에 쓱쓱 발라 다시 한번 2차 사우나 직행. 양념을 발라서 뜨거운 열을 가하면 아무래도 고기 안에 양념이 배어드니까 드셨을 때 한맛 더 합니다. 2번 구운 장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이제 손님상에 나가나 했더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차 굽기. 그런데 독특하게 양파 위에 올려놓고 굽죠. 양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흙판으로 구워내니까 이제 고기가 타요. 고기가 타는데 타는 거를 1차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익은 양파랑 같이 장어랑 곁들여서 드시면은 더더욱 맛있겠죠. 그래서 양파를 깔고 위에 장어를 올립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장어구이 본격적으로 즐겨볼까나? 동의보감에 따르면 민물장어는 양기를 일으키는 음식으로 5가지 양념을 섞어서 구워 먹으면 보약이라고 했을 정도로 원기 회복에 으뜸인 식품입니다. 아, 부럽다. 부드럽고 식감이 너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되게 담백하고요. 되게 이게 같이 먹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애들도 어른도 다 좋아할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토리가 있는 맛집. 어둠이 내리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곳인데요. 주인공이 무엇인고 하니 불판 위의 꽃 삼겹살인가 봅니다. 퇴근길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야무지게 쌈 싸서 한 입에 쏙. 아삭한 상추와 고기가 입안에서 어우러져 저절로 엄지가 촉.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두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얘지. 이거는 뭐 맛이라면 이거만 따라할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삼겹살이길래 이렇게 맛있다고 해요? 아, 그런 말을 하세요. 이거 삼겹살이라고 이거는 뒷고기. 이것이 풍문으로만 듣던 김해 명물 중 명물 김해 뒷고기라는데 그런데 뒷고기라 하면 정확히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돼지 머리 쪽 부위거든요. 그때 뭐 볼살이라든지 혓바닥하고 여기 턱 밑에 있는 목 주위로 해가지고 위에 부분. 근데 뼈만 다
빼고. 일정한 부위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은 제각각일지라도 다양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뒷고기의 탄생 비화 궁금해요. 김해 자체가 수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원래는 뒷고기가 이제 이런 특수 부위를 쓰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 뼈 쪽에 붙어 있는 고기를 가지고 이제 왜 남아 있는 짜투리 고기 들고 집에 와서 구워 먹고 그랬는데 그 고기가 너무 맛있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뒷고기가 엄청 유명해졌죠. 다른 지역에는 뒷고기가 없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머리 싸고 있는 껍질 부위고에 양볼 쪽에 있는 볼때기 살. 이게 이제 혓바닥인데 조금 여자분들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때기 쪽 살.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니까 볼때기 쪽 살을 좋아하시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게 아까 항정처럼 생긴 그 부위 같은 경우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구우면 구울수록 지방처럼 보이지만 고소한 맛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남자분들은 좋아하시고 이제 조금 내질한 쪽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은 혓바닥 지방이 전혀 없으니까 혀만 또 찾아서 드시고.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으니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고기도 생고기만을 고집한다고 하는데 오전에 들어온 생고기는 하루 동안 숙성을 한 다음 손질에 들어갑니다. 붉은 빛을 뽐내는 저 자태 한번 보시지요. 숙성을 시키는 이유가 이제 고기 육질도 좀 연해지고 보시다시피 이제 썰기도 좀 편하고 생고기 있는 상태로 올 때는 막 고기가 막 뭉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칼질도 잘 안 되고 모양새도 안 나고. 네, 제일 이제 숙성을 시키는 제일 큰 목적은 고기 질 때문에 그런 거죠.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식당은 꽉 차 있는데 인기 만점이지요. 삼겹살하고 고기 비율이 이렇게 좋은 집은 태어나고 처음이다. 불판 위에 오늘의 주인공 뒷고기를 올리고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글지글 식욕을 자극하는 입맛 있는 소리. 상추에 고기 한 점을 올리고 콩나물까지 척 올려서 그대로 입속으로 직행. 입안에서 터지는 고기의 육즙에 양손 모두 엄지척. 한 번 맛보면 다른 고기는 맛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고. 고기 맛이 정말로 너무 감칠맛 나고 제가 뭐 솔직히 여태껏 살면서 많은 고기를 먹어봤지만은 이상무 여기 우리 사장님처럼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엄선해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거는 정말로 지금 처음 봤어요. 아주 맛있어요. 뒷고기 맛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 집 사장님은 냉동을 안 하고 생고기만 해요. 그래가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더 맛이 좀 신선한 거 같고 괜찮아요. 유행어 하나 생각나네. 못생겨도 맛은 좋아. 김해 뒷고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김해의 명물 먹을거리를 지켜온 사람들. 그 속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맛은 더욱더 빛나지요. 늘 번창하기를 응원하고요. 김해 장어타운과 뒷고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 에너지 불쑥 쏟을 만한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역시 김해 가면 그 장어타운에서 불야성 같은 그 장어의 맛을 쫙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하잖아요. 불야성 같은 맛은 뭐예요? 불야성 같이 많이들 그렇게 모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저는 너무 괴로워요. 네. 장어가 계속 나오니까. 아, 그래요. 특히 김해 장어는 네. 더 담백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김지연 씨도 감탄했지만 양파 위에다 올려놓고 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약간 양파가 좀 달달한 맛이 나니까 그렇죠.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네. 싸서 먹고 또 지방 같은 것도 훨씬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원래 유영서 씨가 이 장어 예찬론자긴 하지만요. 네. 오늘은 뒷고기의 위력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자꾸 뒤를 보게 되네. 정말 새로운 맛 생고기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뒷고기의 유래 아까 이제 머릿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네. 이제 일부분이고 네. 사실 이제 도축장이나 이런 곳에서 다 도축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부산물, 이건 이제 뒷고기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뼈에 붙어 있고 네. 군데군데 있는 고기가 모양은 다 제각각이지만 사실 더 원래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맛있죠. 꼬들꼬들하고 네. 그런 맛을 뒷고기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24시간 숙성을 시킨 고기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김해에 가서 네. 사실 먹을거리 없으면 섭섭한데 네. 이렇게 대단한 먹을거리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네. 역사, 문화, 예술, 먹을거리까지 한꺼번에 다 느끼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김해 여행 여러분 꼭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지역 대발견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이제 김해의 과연 유산은 무엇일지, 네. 보물은 무엇일지 파헤쳐보는 위대한 유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맛과 색다른 매력도 탐방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야와 김수로왕에 대해서 흔적을 좀 그렇습니다. 찾아가 봐야 할 텐데요. 네. 2000년을 거슬러 가야로 떠나는 김해의 위대한 유산 함께 하겠습니다. 김해의 위대한 유산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만나는 김해의 위대한 유산. 형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야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금관가야가 남긴 문화유산들을 따라가 보는 역사여행. 지금 김해의 위대한 유산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경상남도 동부에 위치해 있는 김해시. 이곳은 1세기 중엽부터 4세기 말까지 가야 연맹체의 중심국이었던 가락국의 도읍지였는데요. 이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바로 수로왕릉입니다. 수로왕은 김해 김씨의 시조로 서기 42년 가락국의 시조로 왕위에 오른 인물인데요. 이곳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김해에 금강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김수로 왕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사람이 이성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성씨를 사용한다고 하는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신 분입니다. 수로왕릉은 선조 13년에 영남 관찰사 허엽이 능을 지금의 모습으로 단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문인상이고 뒤에 있는 곳은 무인상인데요. 저 무인상이 있으면 그곳이 임금님의 무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동물 석상들은요, 마양호석해서 말, 양, 호랑이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임금님의 능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마양호석이 있으면 그것도 임금의 무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로왕릉을 봤으니 왕비릉 또한 궁금할 만한데요. 수로왕릉과 멀지 않은 곳에 수로왕비릉이 위치해 있습니다. 수로왕비는 인도 야유타국의 공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허황옥, 김해허 씨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씨의 능이라고 능비에 써 있죠. 저 비석이 조선시대 때 1647년 인조 5년에 그때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지금은 커다란 원형 토분만 덩그럽게 남아있는 수로왕비릉. 그렇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설화는 한국 역사 중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로도 꼽히는데요. 수로왕이 구지봉에서 탄강하신 이후에 자기 반려자가 인도에서 온다고 그래서 이제 유천관을 망상도에 보내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내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라고, 그래서 왕비를 삼고 보주태후라는 그 칭호를 주게 돼요. 그런 기록에 의해서 문화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수로왕비릉이 특별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왕비릉 자체가 있다는 자체도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그 고고학자들 간에는 이분이 아마 인도에서 일단의 자기 사람들하고 와서 어느 정도 여기를 한 부분을 지배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왕비릉이 생기지 않았겠느냐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역사 속 인물로 남겨져 있지만 이곳 김해에 오시면 그 흔적을 비교적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데요.
평범한 돌탑처럼 보이는 이 속에도 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황옥 공주가 이 가락국에 올 때 파도가 많이 치니까 아버지가 실어줬다는 돌이거든요. 그 이쪽에서는 진풍탑이라고도 합니다. 파도를 잠재웠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선조 때까지 김해 시내에 있던 파사석을 그 정현석이라는 부사가 그 훼손이 되니까 여기다 옮겨놨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곳 수로왕비릉에는 수로왕비를 기리기 위해 인도에서 온 왕족들이 지난 99년 기념식수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허황옥에 살던 아유타국의 후손들 중에서 그 왕손이 1999년도에 한국에 처음 오셔서 기념식수를 해놓고 참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인도에도 많이 찾아가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정치내에서도. 그게 점점 알려지면서 점점 안 알려졌던 게 확인되면서 인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 유물로만 남아있는 가야의 문화유산을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이곳 김해박물관을 찾으면 좋습니다. 1998년 개관한 김해박물관은 가야시대 테마를 중심으로 유적과 유물을 전시해 가야의 숨은 역사가 궁금한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달리 좀 더 심플하고 소박하면서 단촐한 미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라든지 구슬류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색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화려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이제 생활과 관련돼 있는 유물들이 저습지라든지 생활 유적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 자료로서 가야인의 삶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 김해박물관에서는 사천시 앞바다 늑도에서 출토된 유물과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의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부산 복천동에서 출토한 금동관인데요. 이 금동관은 신라의 어떤 금관과는 좀 차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가야의 위상이 거의 왕에 해당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풀 모양의 어떤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금동관인데요. 형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야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야의 유물들을 모아보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철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가야는 철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나라인 대방, 낙랑, 외, 중국과 교류를 해왔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 문헌과 기록과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다양한 유적에서 출토되는 철 제품들인데요. 아마 철 광산, 풍부한 철 광산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재화를 축적한 다음에 그 물건과 함께 교류를 지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철을 섬세하게 다룬 유물을 통해 당시의 문화와 기술력까지도 엿볼 수 있겠죠. 물론 신라나 다른 백제 지역에서도 갑옷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갑옷 중에서는 아마 가야 갑옷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식성을 보여주는 이런 갑옷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좀 녹슨 갑옷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뒤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복원을 하면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떤 가야의 그 장군의 어떤 위상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나라 가야. 그렇지만 이곳 김해에 오시면 살아있는 가야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가야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테마파크는 기존 천문대가 있는 분성산 일대 18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에 만들어졌는데요. 가야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와 상설 공연 등으로 전국 각지에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많은 볼거리와 놀거리 중에서도 최고를 꼽으라면 단연 가야 왕궁인데요. 현재는 무덤으로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던 김수로왕의 집무실이었던 태극전부터 처소였던 가락정전 그리고 왕후전까지 김수로왕이 살아있었을 당시 가야 왕궁의 수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야 왕궁을 전체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태극전은 가야 왕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왕이 직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국가의식 그리고 큰 행사 같은 거를 이곳에서 했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이 건물을 만들었어요. 화려하고 찬란했던 가야의 문명이 이곳 김해에서 되살아난 것인데요. 또 이곳에서는 왕궁뿐만 아니라 당시 가야 시대의 마을을 재현해 철기 문명이 발달했던 당시의 생활상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한 가야 테마파크를 통해 당시의 삶을 조금이나마 체감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가 김수로 드라마 촬영지고요. 그거를 지금은 이제 대장간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대장 농기구라든가 이런 칼 같은 그런 거를 만들고 금강 가야 하면은 뭐 철기 문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다가 아주 상당히 많이 발전된 그런 곳이죠. 단순히 보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겐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고 가야 지역에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걸 이제 좀 아이들이 좀 보고 배우고 또 그냥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애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좀 더 느끼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또 하나의 제국이었었고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의 위대한 유산은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온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롭게 부활한 가야의 문화가 앞으로 더욱 화려한 날갯짓을 펼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가야 왕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도 있었고 네. 진짜 이 역사 속에 마치 가야국을 이렇게 거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우리 김해 김씨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테마파크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이들도 함께 역사 여행을 떠난다면 그렇죠. 가야국이 어떻게 시조가 됐고 이런 것들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로왕릉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규모를 자랑하고요. 거기다가 김수로왕의 왕비가 이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였다는 것도 우리 그렇죠. 역사적인 공부를 하는 데다 도움이 될 것 뭐 같아요. 이 사랑 이야기나 김수로왕의 탄생설화는 네. 뭐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수로왕릉도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네. 구지가에서 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이러면서 이제 6알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진 알에서 이제 김수로왕이 탄생했다. 네. 이런 일화 아마 잘 알려져 있죠, 사람들에게. 네. 이런 위대한 역사는 잘 계승되고 또 발전되기를 저희가 또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야 아이들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가야의 문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지역 대발견 위대한 유산 끝으로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지역 소식 헬로TV 우리 동네 사랑방 메뉴 버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메뉴 버튼 누르시면 다양한 콘텐츠 방이 나옵니다. 이웃들의 이야기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날씨가 뭐 추워지든 따뜻해지든 상관없이 어쨌든 며칠 동안은 가족을 만난다는 설레임에 기쁘고 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